안녕하세요, 판쌤입니다. 오늘은 잉크스케이프의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예제 파일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이동 방법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도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하면 화면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혹은 마우스 휠을 아래 위로 돌려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이렇게 화면이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지가 작게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 아래 상태 바를 보게 되면 현재 50%로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를 좀 더 크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숫자 키를 눌러서 확대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1을 누르면은 배율이 1대1, 즉 100%로 확대가 되고요. 2를 누르면 50%로 축소가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숫자 키 5번인데요. 5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화면에 가득 차게 확대가 됩니다. 혹은 키보드에 더하기와 빼기 키를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해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화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화면이 확대 또는 축소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구 상자의 돋보기 도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고요. 이렇게 화면을 클릭하면 클릭한 지점이 확대가 됩니다. 축소를 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축소가 되고요. 특정 영역만 확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놓으면 그 영역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축소를 많이 하거나 확대를 많이 해서 지금 어디에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는 놀라지 말고 키보드에 5를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가 화면의 정중앙에 꽉 차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개체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택 도구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할 개체, 선택할 개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경계 상자가 나타나면서 선택된 개체를 보여줍니다. 선택된 개체를 취소할 때는 여백을 클릭하거나 혹은 ESC 키를 눌러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개체를 선택할 때는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개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드래그를 해서 개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 볼터치 부분만 함께 선택을 하고 싶을 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가운데 입부분도 선택이 되겠죠?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입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택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것들을 옮겨서 브로콜리를 한번 완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얘네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기게 되면은 위치를 우리가 설정해 놨던 게 망가져서 예쁜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 번에 이동해 볼 텐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그룹 기능입니다. 그룹을 지정할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개체에서 그룹 혹은 명령바에서 그룹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그룹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은 같은 방식으로 그룹 해제 혹은 여기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만들면은 모두 하나의 개체처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옮기게 되면은 브로콜리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개체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른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동이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격자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문서 속성에서 격자, 새 격자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격자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얘들도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개체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좌우 또는 아래,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개체의 위치는 여기 제어 바에서 X 좌표와 Y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선택 상자에 가장 왼쪽 위에 이 점을 기준으로 위치를 계산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자,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은 1mm씩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10mm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수치는 여기 기본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기본 설정에서 작동 방식 단계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화살표 키 이동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기본 설정을 할 때 1mm로 조정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10mm로 바꾸게 되면 얘가 클릭을 한 다음에 키보드로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10mm씩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한 번에 그 10배인 100mm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는 단위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여기 제어 막대, 제어바에 있는 수치를 변경해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X에 0, Y에 0을 입력하면은 X와 Y 여기 수치에 맞게 0,0에 이 개체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른 수치를 입력해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X에 20, Y에 50을 넣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해당 위치에 개체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개체에서 변형 창을 열어서 여기에 수치를 입력해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체를 이동하거나 수정을 했을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파일에 아이스크림이 보이는데요. 아이스크림 초코 부분을 이동을 하다가 잘못 이동했어요. 이럴 경우에 다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제자리에 잘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Z를 누르거나 혹은 여기 명령바에서 마지막 작업 되돌리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눌러서 원하지 않는 방향까지 갔다 라고 할 때는 되돌리기 옆에 있는 재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까 이동했던 대로 개체가 다시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은 컨트롤 Z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화면 이동 그리고 확대 축소 개체를 선택하고 그룹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개체를 이동하고 실수를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